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연간 창업기업 수는 무려 124만 개라고 합니다. 창업기업 중에 대부분은 도소매업이고 그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인데요. 창업 분야가 이렇게 좀 분포되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분야에 더욱 많은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식당에 가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이거 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중에 은행을 창업해볼 생각은 해본 적 있으신가요? 창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은행은 맨날 편하게 돈놀이하고 서민들의 고요를 뽑아먹으면서 성과급 파티한다, 이렇게 욕을 하시죠. 그렇게 돈을 쉽게 버는 일을 하면 우리도 그걸 하면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도 은행처럼 대출을 통해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은행 창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은행이 하는 일을 개인이 하게 되는 건데요. 은행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준 다음에 매월 이자를 수취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담보를 매각하고 원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이 은퇴하고 많이 하고 계세요. 실제 업무가 은행에서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안전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매력적입니다. 연에 평균적으로 12% 이자를 매월 따박따박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 부동산 관련 업을 하시던 분들도 많이 시작하고 있어요. 임대업을 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세 변동에 대한 위험도 적고 공실이나 임차인 관련 문제도 없고 황금성도 더 높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팔고 1인은행에서 대출하는 자금을 계속 늘려나가고 계신 거죠.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면 훨씬 더 낮은 위험에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은행과 똑같이 우량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잡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아파트라고 하면 LTV 65% 선에서 대출이 나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이 수도권의 아파트가 현재 가격의 65% 이하로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경매에서 수도권 아파트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시세의 약 80%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되고 있어요. 물론 강남 등의 주요 지역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요. 대출 요청 건마다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안전한 수준으로 대출이 나간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은행에서 예금이자 받을 때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1인은행을 하기 위해 금전대부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나면 우리가 대출을 해주고 받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면세사업자거든요. 세금 없이 수익을 수취하시다가 추후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한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께서는 소규모 사업체는 관리와 절세에서 돈을 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면세사업자가 자금 증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사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개인들이 시중은행에 우량한 담보를 들고 가더라도 대출 규제 때문에 원하는 한도만큼의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DSR이라는 규제가 가장 강력한데요. 극단적인 예시로 제가 10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제 소득이 연 5천만 원이라면 최대 한 3억 정도밖에 대출을 받지 못해요. 은행에서 빌리고 나서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같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 1인은행을 찾아오곤 합니다. 2금융권을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요. 1금융권에서 DSR 40%까지 받은 후에 2금융권을 찾아가면 DSR 50%까지 그냥 10% 대출 한도만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 정도 조금 받을 바에는 그냥 1인은행에서 최대로 이렇게 받는 거죠. 물론 1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더욱 많은 위험을 취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은행 다음 2순위라고 하더라도 LTV를 안전한 수준으로 대출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게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에 수익의 증가는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은행이 3억 원 대출을 해준 상태라면 저희는 그 후순위로 3억 원 정도를 대출을 추가로
해주고 은행 예금의 무려 4배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은 사실 이 1인 은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회입니다. 소위 이제 꼴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둘러 사실 시작하셔야 합니다. 1인 은행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노수입원의 필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많은 자산가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적은 노동력으로도 안정적으로 매월 생활비 이상의 수입을 삶의 끝까지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1인 은행은 주로 은퇴한 은행원분들 아니면 부동산업 종사자, 강소기업 오너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1인 은행에 관한 컨텐츠를 많이 다룰 테니까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